언제 꿈이 그리 길었는지 살아가고 있나요 그때의 하루들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때의 사람들. 저 신입생인데요. 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그대 소중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그대가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학교가 너무도 낯선 1사학번 세종인 여러분을 위해 지금부터 SKBS 아나운서 저 이지희와 함께 우리 학교를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곳 대양홀부터 시작합니다. 모두들 주목해주세요. 대양홀은 총 객석이 2029석이라는 웅장한 규모를 가진 건물로서 음악 공연을 비롯하여 콘서트, 연극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입학식을 하게 될 장소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나와 왼쪽으로 돌면 보이는 이 흰색 건물은 바로 지평관입니다. 입구에 보이는 이것은 자동 증명 발급기로서 각종 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기계인데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의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500원을 넣고 간편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1, 2층은 수업과, 학적과, 학생 지원과, 대외 협력과, 입학과, 재무과 등 학교의 주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수강 신청과 교직 과목 이수를 담당하는 수업과, 휴학, 복학, 성적, 전과, 졸업, 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하는 학적과, 장학금과 학생증 발급 등을 담당하는 학생 지원과, 교환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과,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과, 등록금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 등 여러 행정지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평관은 문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인데요. 3층에서 9층까지는 강의실과 각 인문대학, 사회대학의 과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젠 지평관에서 나와 앞에 커다랗게 보이는 유리창이 많은 푸른 건물 학생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물로서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실, 카페, 공연장, 식당 등이 한 곳에 모여있는 건물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오갈 곳이기도 하죠. 지하에는 다른 학교에도 맛있기로 소문난 학생식당 푸드코트, 그리고 동아리들과 과 공연, 학술제가 이루어지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내려간 지하 2층에는 여러분들이 몸짱으로 단련할 수 있는 100평 규모의 체력 단련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증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몸짱이 되고 싶으면 헬스장으로 오세요. 학생회관의 1층에는雑카페와 파파이스, 편의점, 레스토랑, 파리바게트 등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니만큼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이때 상담과 다양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雑카페입니다. 2층에는 카페베네와 학생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인 보건실이 있습니다. 4층에는 각 단대 학생회실과 총학생실이 있고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방이 있는데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면 마음에 드는 동아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을 두드리게 되겠죠? 마지막 6층에는 학교 언론을 책임지는 신문방송국이 있습니다. 우와, 방송국이다. 학생회관 지하에서 나와 길을 따라 걸으면 보이는 이 건물은 세종관인데요. 주로 교양 영어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세종관과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은 군자관인데요. 이 건물에서는 교양 영어 수업, 기타 수업의 강의가 이루어지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디자인 학과 등 예체대 학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식당, 매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우체국도 입점해 있어 학생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데요.
운영 시간을 잘 알아보고 가야 헛걸음치는 일이 없겠죠? 이곳에 위치한 서점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많은 학생들로 붐빕니다. 또 여학생 휴게실도 있어 지칠 때 잠시 들려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군자관에서 나와 걸으면 보이는 이 거대한 건물은 광개토관입니다. 15층까지 있는 광개토관은 세종대학교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합강의동입니다. 지하에는 매점과 광타벅스라고 불리는 카페가 있는데요. 15층으로 올라가면 레스토랑 찬이 있습니다. 광개토관 지하 1, 2층에는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대학 유일의 전문 국제회의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형 연회장과 중소규모의 회의실을 비롯해서 전시장,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세미나 강의까지 제공합니다. 여기 15층에 위치한 소극장은 각종 학술, 연구, 발표회는 물론 다양한 문화 공간이 가능하도록 무대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영화예술학과, 일반 대학원을 비롯한 특수대학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13층과 14층에는 외국인 기숙사, 특별전형 입학생 기숙사,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광개토관에서 나와 보이는 이 건물은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한 교내 교회인 애지원입니다. 교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데요. 1층에는 예배실이 있고 2층에는 성가대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채플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인 2단관을 지나면 회화과,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진관홀을 만나게 됩니다. 진관홀 지하에도 식당, 세미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 동천관, 즉 세종대학교의 도서관인 학술정보원입니다. 학술정보원은 학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지하 2층과 지상 10층으로 알차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하의 열람실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카페드림이라는 카페도 입점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선 학생증이 필요한데요. 뒤에서 설명해 드릴 모바일 학생증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간편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고른 후 2층에 대출하는 곳으로 달려가 학생증과 함께 건네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 오른편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이 건물은 의정당인데요. 카페와 매점이 있어 공부하러 가거나 친구들과 수다 떨 때 좋습니다. 도서관 뒤편으로 보이는 저 건물은 박물관인데요. 40여 년에 걸쳐 수집한 민속품, 목공예품, 의상, 도자기, 서화 등을 소장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박물관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은 새날관으로 외식경영학과의 강의실과 조리 실습실, 식품 분석 실습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문에서 출발해 학교의 반이 지나 후문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요. 공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인 충무관, 율곡관, 영실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술정보원에서 오른쪽에서 꺾으면 보이는 이 커다란 건물이 바로 충무관인데요. 공대생들이 주로 강의를 듣는 강의실이 있고 1층에는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또 충무관 지하에는 영화예술학과 학생들의 극단, 혼이 사용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충무관 양옆을 지키고 있는 이 건물은 영실관과 율곡관입니다. 영실관은 자연대와 생과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율곡관은 전자정보대 학생들이 이용하며 전산 실습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무관 뒤에 숨어있는 이 건물은 다산관인데요.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많이 낯선 건물이 아닐까 합니다.
다산관에는 어학 실습실이 있어 중국 통상학과 학생들이 중국어학 수업을 듣습니다. 다산관 3층에는 학군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우리 대학은 사임당이라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준공 중인 기숙사로 가볼 텐데요. 이쪽 후문으로 나가서 조금 걸으면 보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학교가 낯설지 않아요. 아, 빨리 학교 가고 싶다. There can be no real love. 학교는 이 정도로 둘러보는 것을 마치고 이젠 꼭 알아두어야 할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학생증에 대해 살펴볼게요. 신입생 여러분은 처음에는 우리은행 IC카드와 연계된 학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분실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지평관 1층에 위치한 학생지원과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듯 학생증은 발급받아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모바일 학생증이라고 해서 간편하게 바코드로 갖고 다닐 수도 있는데요. 학술정보원에 들어가서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 시 초기 아이디는 자신의 학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사정보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사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휴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 수강 내역 조회, 그리고 성적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나 공연장 대여는 여기 세종포털 사이트에서도 가능한데요. 시설물 사용 관리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종 장학금은 학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취업, 장학 부분을 자주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이곳에 들어가 자신의 과를 선택하면 위치와 번호가 나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과 조교에게 궁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군단, 즉 ROTC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곳에 들어가 학군단 안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단계의 선발 절차를 걸쳐 최종 합격자가 정해지는데요. 선발이 시작되기 전 4주 동안의 홍보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에 캠퍼스에서 직접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참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간편히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국제교류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마감 날짜를 미리 알아봐서 계획성 있게 참가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대학 생활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대동제, 7월에는 학생지원처에서 주관하는 국토재장정, 10월에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있는 힘과 미의 제정인 힘미제, 11월에는 세종합창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바로 모든 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담겨져 있다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고 또 사랑하는 세종인이 되길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